요즘에 환자분들이 네. 호소형할 때 어떤 거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지만 재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요즘에는 원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시고 이 재료가 좋다더라 뭐 나쁘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에 어울리는 코 모양에 필요한 재료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재료 선택하는 법 오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제가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코 성형은 결국에는 콧대와 코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른 싸움입니다. 콧대의 경우에서는 미간부터 코끝까지 라인이 부드럽게 내려온가, 전반적인 코의 높이감을 결정하는데 콧대가 중요하고, 코끝의 경우에서는 전반적인 볼륨감이라던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콧대와 코끝은 사용하는 재료가 각각 다릅니다. 먼저 콧대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실리콘과 무보형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리콘의 경우에서는 환자분께서 좀 더 화려한 코를 원하신다던가, 좀 더 반듯한 라인을 원하신다던가, 어느 정도 코 높이감을 채우고 싶다, 그 다음에 피부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형물을 얻는 이런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무보형물의 경우에서는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시거나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보통은 인공 진피라든가 자기의 진피 아니면 자기의 연고를 이용해서 콧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콧대가 너무 낮거나 하면 자가 조직이나 인공 진피로 콧대를 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실리콘을 권해드리곤 하고요.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굴곡진 곳을 개선하고 싶을 때는 무보형물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지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달라지고 뭐 직업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직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일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더 코끝이 화려한 걸 원하시고요. 배우를 하시던가 그러면 뭔가 상담을 하시는 직업 같은 경우에서는 코가 안정적인 라인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리콘보다는 무형물을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직업에 맞춰서도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를 왜 성형을 하려고 하는지, 또 직업이 뭔지 제가 꼭 물어보는 편입니다. 배우가 되고 싶은데 코가 너무 화려하다고 하면 배역을 맡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들고 온 사진을 보면 코가 너무 화려하다 하면 환자분께 약간 그런 점을 설명을 드려서 조율을 해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환자분 놓칠 수 있는 디테일까지 챙겨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코끝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비중격 연골인데요. 이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해서 코끝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비중격 연골을 작거나 많은 양의 재료가 필요할 때는 피치 못하게 다른 곳에서 재료를 채취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연골인데요. 기연골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코끝에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만져도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정말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원하실 때는 기연골만으로도 코끝을 높이거나 샤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형골을 채취하면 네. 귀 모양이 조금 망가지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귀를 구성하는 중요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 여분의 기연골만 채취하게 되면 귀 모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가등 연골과 기증등 연골인데요. 두 개 다 강력한 지지력을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고, 기증등 연골은 다른 분이 기증하신 연골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거나 막 엄청 단단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몸에서 채취하는 거는 양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채취할 수도 있고, 바로 꺼낸 진짜 프레시한 재료이기 때문에 지지력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거 지지력이 네. 약한 수부터 큰 수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제일 약한 거는 기연골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비중격 연골, 그 다음 기중격 연골, 가장 강한 거는 자가등 연골입니다. 재수술을 하거나 코끝을 많이 높이고 싶어하는 환자분한테는 비중격 연골이라던가 기연골 같은 경우에는 지지력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능 연골이나 기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자가능 연골을 너무 강력하게 세우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비쳐 보이거나 심지어는 이게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환자분이 어떤 코를 원하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의 니즈와 환자분의 얼굴 이제 형태, 얼굴 크기, 또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코 높이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이고 저도 어떤 재료를 쓰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서 어떤 재료를 쓸지 같이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코가 이렇게 모양이 확실하게 잘 살리면 자가늑연고를 꼭 써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 코를 만들기 위해서 자가늑연고를 좀 고집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원체 그런 자가능 연고로 유명해져서 약간 유행 같아요. 네, 처음부터 자가능 연고를 사용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첫 수술부터 자가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굳이 의문이고 그 다음에 자가능을 써도 사실 나이가 들거나 하면 피부도 처지는 것처럼 코도 좀 처지고 좀 더 손볼 그럴 일이 생기는데 최후의 수단을 다 사용해 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술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높이가 아니라 그 화려한 그런 모양 라인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콧대에 실리콘만 넣는 게 아니라 필러 넣으면 간단하게 수술도 가능하다던데 필러는 왜 재료 얘기 안 해주세요? 필러를 넣으면 자연스럽고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퍼지게 돼 있습니다. 퍼져서 코 모양이 나중에 이상해지기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우시면 필러로도 한번 맞아보라고 저 권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코 모양을 완성하는 데는 아직까지 의학으로서는 이제 수술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예전에 필러를 넣었는데 그게 퍼져서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다 녹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무조건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환자분 얼굴에 맞는 재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재료를 써야 된다 이런 선입견보다는 환자분 코에 맞게 얼굴 형태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재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과 저와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가장 최적의 재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봐요. 제발.